안녕하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남들이 얘기할 때 그런 구질구질한 자리에 창피하게 부끄럽게 자리매김하고 버티고 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말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봤을 때 이 자리가 내 천직이고 죽고 나서나 내가 부지런히 집중하고 또 신경 써야 될 곳이다라고 하면 그런 것에 최우선에 내 가치를 두고 움직이면 됩니다. 앞으로 대기업들이 대거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내보내려 합니다. 메일료도 내보내고요. 뭐 SPG 삼립도 내보내고 롯데홈쇼핑도 GS 리테일도 뭐 그리고 SK 11분가도 인력을 내보내려고 하죠. 이러한 기사들이 언론에 계속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불황이기 때문에 회사가 살려면 직원들 내보내는 게 어쩔 수 없는 거다. 불가피한 결정일 거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죠. 사람을 잘라도 뭐 크게 잘못된 거 아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분위기를 이제 끌고 가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강등되고 다른 부서로 전배받고 이제 궁지로 몰리는 거죠. 아니 물론 법이 뭐 회사를 뭐 직원들을 자르는 그런 불법적인 행위들을 못 하게 돼 있죠.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위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직장인들을 모멸감에 빠뜨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때 참 직장인으로서 잘 버티고 잘 견디는 게 필요한데 말처럼 쉽지는 않다라는 걸 잘 압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현재 23년째 하고 있고 온라인 유통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 나이에 온라인 유통에 종사한다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뭐 잘 버티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어렵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저도 매일같이 하루가 다르게 어떨 때는 이 마음, 저떨 때는 저 마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이제 제 자신보다는 저희 집에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족들을 생각하면 또 마음을 단단히 먹게 되죠. 아, 나도 오늘 또 열심히 잘 견디고 잘 버티고 정말로 내가 있는 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유통이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유연해진 것 같습니다. 플렉시블해졌다라고 봐야죠. 뭐냐? 오늘은 이 일 하다가 내일은 저 일 하라고 하면 한 며칠은 좀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내 금방 적응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게 느낌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생각들, 많은 이제 기분들이 들 겁니다. 뭐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면서 움직여야죠. 잘 살아가야죠. 사는 게 참 빡빡하다라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 명심도 명심해야죠. 누가 뭐라고 해도 잘 견디고, 잘 버티고, 잘 헤아리면서 살아갈 작정입니다. 움직여야죠. 부지런히, 틈틈이, 성실하게. 누가 쥐고 뒤흔들어도 네, 알겠습니다. 잘 버텨보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라고 각오하고 움직여야죠. 앞으로 전 세계의 경제가 몰락입니다. 그런데 괜찮다고 대출 받으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0%가 되는 날이 안 올까요? 옵니다. 2024년, 2025년, 뭐 26년 그 안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시중금리가 그 정도는 안 된다고 하던데 사람들에 따라서 신용점수에 따라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이제 금리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4%, 어떤 이에게는 8%, 어떤 이에게는 10%, 12%도 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뭐 부동산이 괜찮을 거다, 주식이 괜찮을 거다 이런 희망보다는 지금은 절망을 낳는 시대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헐값에 자산의 가격들이 무지하게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2024년쯤 되면 2024년 하반기쯤 되면 대출금에 대한 일부 원금을 상환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끌한 이들이 견딜 수 있겠냐고요. 못 견디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고금리의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선택을 강요당하는 거죠.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버티고 있지만 미국이 먼저 신용등급 하락시키고 미국이 먼저 자기 팔을 자르는 모습을 내보이면 그 다음엔요. 다른 나라들의 이제 목숨을 요구하는 거죠. 경제적인 욕심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뭐 그러면 결국
이제 난리 나고 뒤집어지고 이제 혼돈 상태로 이제 가는 거죠. 높은 가격에 연끌하고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마구 사들였던 이들은 끝장이죠. 낚였던 이들, 걸려든 이들이 모두 유령인간이 돼서 실종이 되고 벼락거지가 되고 난리가 난다라는 겁니다. 무책임한 연끌들이 다 추락한다 라고 보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 몇백만 원이 몇 억의 가치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 현금을 뺏기면 안 된다. 돈 있으면 철저히 비축하고 보관해둬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이 경제 긴축이 오래 갈 것입니다. 은행도 사기꾼입니다. 은행도 현금이 없으면 죽습니다. 앞으로 5대 주요 은행의 채권들이 6%대 이상으로 나오면 주어 담으라고 얘기하죠. 현금성 자산 말입니다. 48시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들을 많이 비축해둬야 됩니다. 지금은 무리하게 부동산 자산에 재산을 올인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5.5%인 상태에서 계속 빠르게 내릴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저금리 상태를 유지할까요? 구자일 겁니다. 저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추가로 더 올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가가 진정이 되지 않으면 미국은 좀 더 강력한 결정도 할 수 있을 거다. 한국처럼 어버버거리면서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 무리하게 세 채, 사 채, 7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파멸입니다.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경제지옥이 온다. 아니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근데 그 경제지옥이 과거 1997년, 98년 IMF 때처럼 금방 갔다가 금방 가지 않는다라는 것. V자 반등할 수 없다라는 것. L자형으로 아주 깊고 아주 지루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이러한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국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리냐?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자기 자리를 지켜라. 떠나지 말라. 경제 대몰락이 시작했다. 경제 지옥이 시작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 3%에 대출받은 이가 대출금리가 8% 10%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치는 거죠. 몰락하는 겁니다. 세상 사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돈을 빌리고 안 갚아도 된다라고 떠들어대는 유튜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 놈들 말 들어서 인생을 모험했다가는 인생이 그냥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남들의 개소리 쉽게 돈 벌 수 있다라는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7억에 분양받았더니 주변 시세가 14억이 돼서 7억을 벌었다. 이딴 개소리에 넘어가는 건 초등학교 1학년한테도 안 통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그런 말에 혹하고 흥분하면 내가 초등학교 1학년보다 못한 놈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것보다 좀 별로 아닌 것 같다 싶어도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지금 같은 경제 불황에는 최고의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